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그룹에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소재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재라는 게 엔드 유저인 그 OLED 완성품이나 또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엔드 유저가 생산량을 많이 늘리느냐 아니면 감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엔드 유저에 의존하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그 의약품 중간체,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중간체를 실제로 그 공중가요 거기 새로 만든 작년 2023년이죠. 2023년에 새로 만든 공장에서 그 이 의약품 중간체를 양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되는, 성장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진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미국에 있는 그 자회사인 덕산 그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의 성장은, 이 회사의 이제 그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소재와 OLED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엔드 유저의 생산량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 앞에서 보시면 있잖아요. 이 회사 덕산 테코피아가 OLED 중간체를 만들면 그거를 같은 계열사인 덕산 네오룩스에 넘겨주면 여기서 이제 OLED 소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또 중국 BOE 같은 데다 납품을 하면, 근데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죠.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에다가 스마트폰이나 TV 제조할 때 이걸 써서 이제 패널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 삼성전자나 LG전자, 화웨이, 뭐 애플 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얼만큼을 생산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그 실적을 보게 되면 OLED 쪽 6위 재료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41.15% 정도 나왔고 반도체 소재 쪽이 54.79% 정도 나와줬습니다. 그나마 이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작년 그 하반기 들어서 그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좀 늘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도 선방을 한 거고,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이 생산량 자체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OLED 유기재료 쪽은 매출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는 이 충남 공주의 정밀화학 신공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 중간체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의약품 쪽은 일반 제조업과 또 달라서 그 GMP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의약품 원재료나 의약품 소재 쪽을 그 양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자회사인 덕산 일렉트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분리막과 전해액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IRA법,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 분리막과 전해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덕산 테코피아에게는 하나의 성장 날개가 돼주는 것이죠.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연결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났지만 개별로 봤을 때는 흑자로 한 50억 정도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연결표가 손익계산서에서는 적자로 나오는 이유는 이 덕산 테코피아가 이전에 발행해 놓은 그 전환사채와 또 그 RCPA, 그러니까 그 RCPX,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전환주라고 해서 그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아도 현재 주가와
이 전환 자체의 행사가의 차이만큼에 의해서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회계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그 현금의 유출이 없이 회계상으로만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덕산 테크피아는 최대주주가 이 덕산 산업이고 이게 이제 그 형님 쪽이죠. 그리고 이 차남인 이수환 씨가 이제 여기 덕산 테크피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장남인 이수훈 그 원래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부회장이었죠. 부회장이었는데 덕산그룹 회장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덕산그룹은 경영권 승계가 완성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덕산테크피아는 동생인 이수환, 차남이죠. 이수환 씨가 하나의 그 계열 분리를 통해서 가져나갈 그런 계열사로 이 부분에 대한 지분 정리가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지가 이제 수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는 측면에서 덕산테크피아도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2차전지 쪽에서 이 분리막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전극 보호제 쪽을 이 덕산 테크피아 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성장성에 그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 회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그 소재들을 특히 이제 무분리막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덕산테크피아에게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왜냐면 삼성 SDI도 좀 2027년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그러고 LG 엔솔도 2026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2025년 내년부터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채용한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는 양산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그 차세대 배터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한다는 건 미래 시장에 대해서 먹을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덕산테크피아는 이 자회사인 세븐킹 에너지가 전극 일체형 분리막 구조를 개발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적자 나오는 이유가 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실제 현금의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장 재무제표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지만 현금의 유출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작년 12월 달 이후로 확실히 주가는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덜어지면서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그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튕겨 올라가는 거죠. 어느 회사들이나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가는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산수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머니게임 하는 그런 부실기업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내용이 꽤 크면서 대기업이랑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 왜냐면 대기업이랑 거래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그 부품이나 소재나 그 생산 능력, 또 양산할 수 있는, 또 양산해서 제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일정 기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 대기업들은 이런 데 납품하려면 최소 1년 정도, 그 길면 1년 정도까지 그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산 능력에 대해서도 검증이 받죠. 왜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양산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그 큰 규모의 양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보고 납품 거래 관계를 계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의 생산 능력과 또 실력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 그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이 제거되면 주가는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덕산테크피아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나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먹거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가에 점점 더 반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덕산테크피아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기 때문에 한번 대기업과 인연을 맺으면 좀처럼 그 나쁜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외형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